조건하고 명제 구분하는 것부터 연습 좀 해야 돼 우리 지금. 알겠죠? 자, 1번 문제부터 좀 볼게요. 프린트에 이번에 프린트 준 거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같이 봐도 돼. 화면만 같이 봐도 돼. 자, 문제가 이겁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나와 있고요. x는 6의 약수이다. 진리 집합은 뭐라고요? 참이된 x값 구하는 거죠. 쉽잖아. 얼마야? 1, 2, 3, 4, 5, 6 중에서 1, 2, 3. 착각하면 안 되는 게 4번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전체에서 6이 없잖아. 얘 빼고 적어야 되는 거잖아. 어딨지? 6의 약수 옆에 있나? 아, 여기 있네요. 보기가 3이 여기 있네. 1, 2, 3에. 이런 내용이고요. 2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아까 설명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조건 P2고 not Q이다. 이 표현법이 좀 어려워요. 얘들아 이건 조건이야. P가 뭐야? X는 짝수. 이게 조건이고 여기 2고라고 되어 있는데 2고는 그리고죠. 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인 거야. 자,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쓸게요. 오케이? 다시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이름을 대문자 P로 쓸 거야. 그럼 이 녀석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체가 1, 2, 3, 4, 5, 6, 8, 90이었으니까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2, 4, 6, 8, 1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조건 Q가 있는데 Q는 X는 소수이다. 그럼 Q를 말하라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소수인 것만. 누구? 2, 3, 5,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P이고 누구래? not Q래. not Q. not Q를 다시 쓰면 뭐가 되겠어? 진리집합 쓰면은 Q의 부정이니까 여집합이 되겠죠. 다시 얘들아 이 not Q라는 조건 표현에 대한 거를 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요. Q의 not,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 Q의 여집합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6개가 들어가면 되잖아. 1, 4, 6, 8, 9,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니까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집합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 문제는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비둘 거고요. 4번 아까 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P 조건과 Q 조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애들아 P하고 Q는 다 소문자로 나와요. 조건은. 자, P 또는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집합이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을 뭘로 바꿔야 돼? 집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요 부분에 대한 걸 집합 기호로 바꾸면 P는 P죠. not Q는 Q의 여집합이고요. 또는 합집합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범위는 정수예요. 마3부터 3까지는 정수만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P와 Q도 나와 있으니 Q의 여집합도 구할 수 있을 거고 합집합을 이어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거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답하라.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좋아. 조금 더 보자. 뭐 이거 6번도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7번 보시면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현을 했어요. U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한 자리 자연수 9개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 나 P에 해당하는 걸 구하래. P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P의 여집합. 끝. P는 나와 있고 P의 여집합 구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니 없겠니? 할만하죠? 응? 이렇게 풀면 되겠고 요거는 지금 너희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수업했던 내용이야. 명제인 거 고르래. 명제가 뭐라 그랬죠? 참 아니면 거짓이 어때야 돼? 명확해야 돼요.
둘 다 가능하면 안 돼요.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가 완벽해야 돼요. 1번 x는 홀수이다. 참 거짓. 이건 명제 아니야.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x가 1, 3이면 홀수인 건데 2, 3이면 홀수가 아닌 거잖아. 명제가 아니죠. 2번은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x가 들어간 등식이잖아. 일반적으로는. 맞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거짓이란 말이야. 맞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요. 아니야. 플러스 바뀌잖아. 그냥 똑바로 해야지. 저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근해공식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저걸 만족하는 x가 있어 없어? 그럼 x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잖아. 웬만하면 등호나 부등호가 들어간 식들은요. 명제가 아니라 뭐가 된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는 조건일 것 같아. 3번 0은 정수가 아니다. 명제예요. 명제 맞죠? 왜? 0은 정수잖아. 저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인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 4번 x는 10의 약수다. x가 뭔 줄 알고. 이건 명제가 아니죠. 조건이 되는 거죠. 5번 이것은 0이다. x값이 만약에 1이 넣으면 참이 되지만 2, 3, 4 같은 걸 넣으면 참이 안 되죠. 그럼 전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니까 저건 명제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거는 x가 들어가면 대부분 조건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x가 들어가지 않으면 조건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부정 뭘까요? 는 0 이렇게 됐어. 는 0 이게 뭐야? 이거 뭔 뜻이겠어 얘들아? 이거 뜻이 뭘까?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좀 연달아 나오는 거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답이 뭘까요? 1번. 해봐봐. 1번? 그럼 내가 물을게. 이거의 부정을 구하랬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면 될까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해. 2번. 얘들아 물어볼게. 이 표현법이랑 이 표현법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다른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지 설명드릴게요, 얘들아. 이걸 몰라서 그래. 우리가 옛날에 연립방정식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A는 B이다와 B는 C이다라는 식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이 둘을 연립하라는 뜻이야.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되니까 이 둘의 교집합을 말하는 거야? 합집합을 말하는 거야? 교집합이야. 둘 모두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립하라는 얘기는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 연립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 A는 B, B는 C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조건은 연립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얘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이 최초의 조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A는 B이다. 또 B는 0이다. 이 둘을 연립한 게 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근데 얘들아 이 조건식이 또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쪼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도 있어? A는 C이다. 그리고 B는 C이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 없어? 가능한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연결 가능한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 식을 쪼개임에 있어서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 어떻게? A는 0, B는 0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같은 거고요. 얘를 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가 되는 건데
연립의 뜻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집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부정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또는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갔니? 어려운 표현법이야. 먼저 풀어줬어요. 내가 그래서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 일단 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표현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10번은 아직 안 배운 내용이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좋아요. 이것까지가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설명이야. 이것까지가 가장 어려워할 만한 설명인데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령으로만 문제를 풀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요거 하나 한번 볼게요. P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있어요. 각각은 조건이야. 조건이야. 이 두 조건을 연결시킬 거예요. 연결. 조건 두 개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건 하나 만들어 볼까? 뭐 x는 3이다. 이거고 x제곱은 9이다. 자, x가 들어간 식이죠. 이거 조건 맞아 안 맞아? 조건 맞죠? 얘도 조건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둘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이면 가정법이죠, 영어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물에 도착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조건 두 개를 우리말로 붙이면 P면 Q이다 라는 말을 연결시키면 이런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조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명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건 두 개를 연결시키면 무조건 명제가 돼요. 자, 일단 그런데 P면 Q이다라는 건 말로 연결시킨 거지만 이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P, 화살표, Q. 그래서 화살을 쏜 이 녀석이 뭔 거야? 화살을 쏜 이 녀석이 가정인 거고 화살을 맞은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P면 Q이다. 조건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명제가 된다고요?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돼요. 물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PQ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됩니다. 괜찮아? 자, 확인해 볼게요. 이걸 연결하는 얘기가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 거야. x는 3, 짝대기 x제곱은 9. 말로 하면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다시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라는 문장이 되거든요. 이 문장은 바로 명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되겠죠. 참일까 거짓일까요? 이 가정은 x가 3이란 얘기인 거예요. 3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9 되는 거 맞지 않아? 명제 맞아 안 맞아? 맞죠?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예요. 알겠어? 다시 좀 바꿔볼게. x가 4이면 x제곱은 10이다.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요. 자, 이거는 조건이죠. 얘도 조건이죠. 조건 둘을 연결했으니까 명제가 된 거 맞죠? 맞죠? 물어볼게. x가 4이면 x제곱은 10이다. 얘 명제거든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절대로 참이 될 수 없어요.
x는 4라는 얘기인데 4를 집어넣으면 16이잖아. 이해되니?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이 pq가 바뀌었어요.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기 나름이니까. 자, 이거는 조건 맞죠? 얘도 조건 맞죠? 조건 두 개를 연결했어요. 이거 명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 오케이? 너희들 느끼나 물어볼게요.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말이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얘는 명제가 맞단 말이야. 명제가 맞단 말은 참과 거짓이 무조건 뭐하다고? 확실하다고. 참과 거짓이 확실하단 말이야. 이해갔어?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를 만족하는 x는 3하고 마삼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얘면 참인 것 같고 얘가 되면 거짓이 되고 참과 거짓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이 말은 이걸 만족하는 x는 무조건 두 개가 다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말하길, 결론을 말하길 얘가 만족되려면 x는 3 또는 마3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결론이 말하길 x는 무조건 3이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돼요. 이게 거꾸로였다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x는 무조건 3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걸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건데 얘는 3인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마3을 이용하면 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명제를 우리가 뭐라 그래?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어때요? 따지기가 어때? 아직은 좀 불편하지? 불편하죠? 이걸 말 그대로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를 따지지 않을 거야. 말 그대로를 따지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풀이법은 되게 쉬워요. 조건 두 개가 있었을 때 각각의 조건을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런 거는 쉽게 따질 수 있잖아. 그냥 그죠? x가 3이면 제곱하면 9냐?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 의심이 없잖아. 근데 얘는 좀 의심스럽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그럼 어떻게 따지냐면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요. 이거 진리집합 얼마야? 3하고 마3이죠. 자, 이거의 진리집합 얼마야? 여기 봐줘. 이거의 진리집합 얼마야? 3 하나죠? 봐. 진리집합을 구했어. 진리집합을 구했는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가정이 더 작아야 돼. 가정이 더 크면 거짓이야. 그래서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이거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이 둘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으로 더 커지면 이건 참이 되는 거예요. 확인할게요. 이거의 진리집합 얼마였어? 3 하나죠? 맞죠? 이거의 진리집합 얼마죠? 제곱해서 9 되는 거니까 3과 마3 두 개죠.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건 뭐라고?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같아도 돼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근데 같지 않거나 얘가 더 크지 않거나 얘가 더 커버리면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땐 이렇게 외워요. 가정과 결론이 있었고 이거의 진리집합 관계를 비교했을 때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가 꼬챙이가 있는 거잖아. 반대편 쪽으로 컵을 씌워줘. 이 관계를 유지하면 이건 참인 명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함 관계 C를 써주라고. 그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 P면 Q이다. 얘가 참인 명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화살표가 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집합관계를 만들어주고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만 이제 알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진리집합 PQ가 있고요. P 교집합 Q가 P래요. 이거 진리집합이잖아, 얘들아. 이거 우리 최근에 했던 내용이죠. P 교 Q가 P가 된대요. 그럼 PQ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더 큰 거지? 공통인 게 P란 얘기인 거니까 Q가 더 큰 거라고요. 그럼 포함 관계는 Q가 P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물어볼게. P와 Q 조건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더 큰 거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인 거예요. 이해갔어? 아니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네. 10번 답 얼마야 그러면? 맞아. 10번의 답은 1이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문제에서 1번에 보기가 없었어. 그럼 다른 것 중에서 참인 걸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다. 대우라지 안 배웠구나. 그러네. 이건 아직 안 되겠다. 어쨌든 얘가 참인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저 포함 관계를 이용하면. 하나 더 풀어볼게. 이건 부정 문제인데. 다시 절대값 x와 절대값 y는 같대요. 이건 조건이에요. 이거는 명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네. 이 조건을 부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절대값 기호가 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거든. 이걸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든 방정식, 부등식, 절대값 기호가 나오는 내용들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다. 저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절대값을 안 쓰고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x하고 y가 같은 거 맞아요? 끝이야? 얘랑 같은 편편? 아니 하나 더 있어야 돼. 뭐? x랑 y랑은 부호가 반대인 녀석으로 같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 표현법은요. 이거예요. 근데 이건 둘이 연결이 뭐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죠. 연결이 뭐야? 또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 자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부정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부정 구하시면 돼요. 해볼 수 있겠어? 되겠니? 하나만 더. 명제예요. 모든 9의 배수는 모두 3의 배수이다. 모든 9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명제 맞아요? 모든 9의 배수는 전부 3의 배수 맞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돼. 9의 배수를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9, 18, 27 이것들인 거고 3의 배수를 모두 나타낸다면 3, 6, 9, 12, 15, 1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모든 9의 배수는 이 3의 배수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참인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부정하재요. 부정.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무엇이 빠진 거냐면 x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부정한 게 뭘까요? 모든 9의 배수 부정. 여집합으로 봐야 돼. 이거의 여집합. 여집합. 모든 9의 배수의 여집합이 뭐예요? 9의 배수를 제외한 모든 수. 9의 배수를 제외한 모든 수.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9의 배수가 뭐하면 9의 배수가 아니면 9의 배수가 아니면 모두 3의 배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3의 배수가 아니다. 다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없지 않아? 문제가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3의 배수가 아니다, 9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똑같이 있는 것 같아. 뭐 여기서 9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 이건 똑같은 것 같긴 해.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어떤이란 말이 붙었어요. 오케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애들 영어로 물어볼게. 모든의 부정은 뭘까요? Nothing? 아니. 모든의 부정이 뭘까요? 영어식 표현법으로. 영어가 나오면 네가 대답해줘. 모든의 부정은 뭘까요? 비슷한.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느낌인 거야. 없다가 아니라 전체가 아니면 되는 거거든. 일부에도 상관없는 거거든. 얘들아, 전체 부정은 일부나 조금 많거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야? 썸이야. 누구야? 승준이었어?
승우야, 괜찮니? 안 괜찮잖아, 좀 차려. 자, 모든의 부정은 썸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말 바꾸면 얘는 모든인 거잖아. 그럼 모든의 부정은 뭐예요? 어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됨? 그러니까 뭐냐면 구의 배수의 부정은 구의 배수가 아닌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구의 배수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구의 배수다 부정은 구의 배수가 아니면이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구의 배수 있어요. 모든 구의 배수. 구의 배수를 모두 포함한 거여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부정은 구의 배수가 일부만 포함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어? 그래서 그냥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요 모든이란 말들 때문에 이게 어떤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 근데 다 꼬르러 가면 어렵진 않았을 거야, 사실은.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요, 한번 문제를 풀고 가볼게요. 요걸 좀 너희들이 익혀야 다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지금 프린트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근데 모든과 어떤 내가 좀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나와버렸네. 애들 일단 95쪽에 있는 기본 문제 647번까지 먼저 풀고 가볼게요. 647번까지 먼저 풀고 가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 641번부터 볼게요. XY가 자연수고요. XY가 곱한 것이 짝수이면 일단 이면이라는 말 나왔어. 그럼 끊는 거야. 그럼 이걸 수식을 간단히 쓰면 X랑 Y는 자연수인데 XY를 곱하래. 자연수랑 자연수 곱한 게 얼마가 된대? 짝수래. 이렇게 쓰시고 뭐뭐 이면이란 조건이 나면 끊는 거야. 그리고 다음을 뭘로 연결해? 화살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야. 조건 두 개로 분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뒤에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X하고 Y는 모두 다 뭐다? 짝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을 곱한 게 짝수면 각각 짝수냐라고 묻는 말이야. 조건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이건 명제가 맞죠? 그렇죠? 일단 느낌적으로 한번 해볼까? 곱해서 짝수가 되는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둘 다 짝수일 수도 있지만 모일 수도 있어. 홀짝, 짝홀 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상황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둘을 곱해 짝수가 되는 경우는 X하고 Y가 짝짝, 짝홀, 홀짝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건데 이 결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 X와 Y가 둘 다 뭐다? 짝짝이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의 진리집합은 짝짝, 짝홀, 홀짝 세 가지인 거예요. 얘는 짝짝 한 가지인 거야.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큰 거죠. 이게 참여명제가 되려면 누가 더 커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더 커야 된다고 썼지. 근데 반대잖아. 그럼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말을 바꿔서 만약 문제가 X, Y가 모두 짝수이면 곱한 것은 짝수냐? 거꾸로를 물어봤어 만약에. 이게 가정이고 이게 만약 결론이었다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걸 얘기야. 두 번째, 물론 나중에 얘들아 이것도 좀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 부정을 이용하면. 내가 아직 안 배워서 그래. 느낌만 보자고요. 둘을 곱한 게 0이 아니면 끊어야 돼. 둘을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라도 0이 되면 된다는가? 안 돼. 그럼 둘 다 모여야 돼. 둘 다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뜻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 제곱해서 더한 값은 0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가라고요. 둘 다 0이 아닌 것들을 더하면 제곱했을 때 얘네 둘 다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이것들끼리 더한 것도 0이 아니겠죠. 참 거지. 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는 거야. 43번 x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이면 이것을 만족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조금 떼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정수다 뭐 그런 말이 있으면 좀 너희들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9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1.5 이런 거 있잖아. 이 안에 얘가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거짓인 겁니다. 다음 볼게.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 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걸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이거에 4분의 3인가요? 얘랑 얘랑 같은 식이거든? 이 값은 무조건 얘가 양수니까 0보다 큰 값이에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건 참인 거야. 그래서 모든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진짜 모든 값들을 대신해서 숫자 대신 x 대신에 숫자로 대입했을 때 항상 참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진짜 참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야. 그럼 만약에 물어볼게. 이 말이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라고 됐었어. 이것도 참일까 거짓일까? 이것도 참이에요. 전체를 넣어도 참이고 전체 중에 일부를 넣어도 참이야. 당연히 참이 되는 겁니다. 645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은 0보다 작을 수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 승호야, 여기 봐.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요? 이렇게 끊는다면 얘가 참이 되려면 딱 하나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단 한 개만 있어도 돼요. 단 한 개만. 단 한 개만 있어도 참인 거야. 다시 어떤 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얘가 참이 되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만족하면 된다고요. 실수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다 없다? 아예 없죠. 아예 없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 하나도 만족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 x제곱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 x제곱은 0 이하이다 라고 표현했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언제? 무엇 때문에? 0 때문에. 말 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모든에 대해서 참이, 모든이라는 조건을 갖고 참이 되려면 항상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해야 돼요. 만족 안 되는 값이 없어야 되는 거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려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참이 되는 순간 이건 참이 명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올 썸 써놨던 이유가 이런 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된 것 같아. 좋아. 자,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하래요. 자, 이거를 부정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첫 번째, 646번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말 자체를 하나씩 부정하면 돼요. 모든 실수. 부정할 게 있어 없어? 얘를 뭘로 바꿔? 그렇지. 그러면 어떤으로 바꾸면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이거 부정할 거 있어 없어? 이거 뭘로 바꾸면 돼? 작거나 같다로 바꾸면 되겠죠. 이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얘를 반대 방향에 등호가 들어간 부등으로 바꾸면 됩니다. 승진이 한번 해줄래? 이거를 부정할게요. 뭐 바꿔야 돼? 그죠? 어떤이 아니라 얘가 모든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이거의 부정은 뭐죠?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명제야. 됐죠? 오케이. 오늘은 모든이나 어떤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지금 유형 문제 유형 1부터 8번까지 해서 대표 문제만 좀 풀 수 있을까요? 8문제만. 오늘 이 8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 오케이? 이거 8문제만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숙제는
보충 프린트 36번까지랑 체크하세요. 보충 프린트 36번까지랑 지금 오늘 나눠줬던 거 보충 프린트 36번 창규하고 예솔이는 메솔리 들어가면 프린트 출력할 수 있어요. 거기 36번까지 풀면 돼. 어쨌든 36번까지랑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 그리고 98부터 100일까지 98부터 100일 교재 100일이요? 100일 두 장이에요. 98부터 100일 두 장밖에 안 돼. 그런데 대표 문항 8문항을 풀고 가면 문제가 더 적어질 거야. 일단 얘를 풀 수 있어야 오늘 과제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요 8문제만 풀게요. 시작.